거기 순환경제, 순환경제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던 게 5차 산업혁명하고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경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너무 그 초기인 것 같고 순환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산업혁명들하고는 얘가 완전히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뭐 이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근데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이 스타일을 보니까 아니 이거 누구 뭐 아들내미 무슨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순환경제. 우리 애들이 유행 지났다고. 유행 지났다고? 지났다고 또 자기들도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런 거 못 입고 다닌다고 버리고 간 거를 보니까 제가 이걸 쓸만하다고 해서 입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연배는 이거는 굉장히 낯설은. 그러니까 그냥 입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순환경제도 실천하고 있고 또 뭐 젊어 보인다 그러는 건지 지쳐먹다 그러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순환경제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인류 문명을 견인해갈 경제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그 경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선형 경제라고 합니다. 리니어 이코노미. 그러니까 리니어 이코노미라는 것이 사실 1차 산업서부터 소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을 밑바닥서부터 관통하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뭐 1차, 2차, 3차, 4차가 그래서 뭐 그 네 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겉으로 볼 때 그런 거고요. 그것을 그 정말 기저에서부터 보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전의 문명과 거의 단절되는 새로운 어떤 문명이 이제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문명이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선형 경제라고 하는데 일단 선형 경제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원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가 소비를 해서 나중에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이제 선형 경제입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1차, 2차, 3차, 4차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변화는 뭐냐면 이 선형 경제 시스템이 고도로 효율화되는 기술이 바뀌었다는 것 뿐이죠. 또 동력원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뭐 1차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수공업이, 당직 산업이 중심이고 증기기관이 중심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것은 뭐 영국이고, 근데 2차는 이제 2차서부터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는 뭐 전기가 되고 뭐 철도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송전선이 이제 소위 지구를 뒤엎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2차라고 그러고 3차는 이제 IT 혁명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가상세계가 생기고 뭐 그러고 4차부터는 비로소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정말 그 기저가 되는 기술은 AI였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부터는 본격적으로 AI가 산업혁명에 등장하면서 로봇이 요구되기 시작하고 거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선형경제 시스템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는 거죠. 오히려 선형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생산물 뭐라 그랬죠? 최종 생산물이 우리는 다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죠. 쓰레기만 효율적으로 폭증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굉장히 첨단의 제품들이 나오고 이런 거 봤지만 마지막 최종 결과물을 보면은 전부 폐기물이고 그 폐기물의 양이 점점 요즘 익스포넨셜 그로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뭐 좀 더 공학하는 사람들은 뭐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그 폭증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기후 재앙이죠. 바로 엊그제 이제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간 것을 이제 상수로 봐야 된다. 사실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 거대 산불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이거는 우리나라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작년 여름 터키, 그리스 뭐 아니면 미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줄 알았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대 산불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근데 이제 거대 산불이 일어나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산불이 일어나면 그쪽이 까맣게 되기 때문에 이게 태양열을 더 흡수합니다. 더 뜨거워져요. 그럼 비가가 더 녹습니다. 그럼 비가가 햇빛을 반사해줬는데 그것도 그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지구 이제 가열화라 그러죠. 온난화가 아니라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위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6차 대멸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차가 뭐죠? 5차가 뭐예요? 공룡의 대멸종이죠. 공룡 이후에 우리 이제 6차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죽는다. 호모사피엔스뿐만이 아니라 5차까지는 어떤 특정한 종이 다 멸종을 했어요. 근데 6차는 모든 종이, 거의 모든 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그러고, 또 5차하고 6차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5차에는 몇몇 종이 멸종을 했다. 그러나 6차 때는 거의 모든 종이 멸종한다. 그 다음에 5차까지는 이게 자연재난이었다. 6차는 문명재난이라는 거죠. 야, 그래서 그게 문명재난의 저희가 원인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 문명재난이기 때문에 끔찍하기도 하고 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난이면 할 수가 없어요. 문명재난이기 때문에 끔찍한데 그 원인을 잘 규명해서 문명을 바꾸면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사실 이제 그 6차 대멸종의 위기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원인이 정확히 뭐냐라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형 경제 시스템이고 그 선형 경제 시스템이 4차에 걸치도록 하나도 혁신이 안 되고 오히려 최종 생산물인 폐기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그 다음에 지능적으로, 지금은 AI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가 또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지구 가열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선형 경제가 도대체 어떤 문명을 만들어냈냐라는 걸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임 대표님 도덕경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옛날 노자 같은 걸 보면은 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 또 예술가들한테는 뭔가 그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고. 아니, 사실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물론 가끔 이제 자연재난이 일어나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은 또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도 가르침을 받았죠. 근데 그게 동양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서양도 그랬습니다. 서양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을 피지스라고 그래요. 피지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피직이죠. 피직. 그러니까 피직의 어원이 피지스입니다. 근데 이 현대 피직은 모든 물질을 그냥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자체는 아무 가치도 없고, 전부 외부 원인에 의해서 비로소 운동하는 걸 보는데, 기계적인 온도. 기계적인, 그렇죠. 정확하게. 좀 똑똑하십니다. 스마트하십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비슷하게 자연이라는 것은 피지스인데, 피지스는 뭐냐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거. 그리고 동양의 자연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동서양이 같은 거네. 같은 거였어요. 자연은 원래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근대에 오면서 타연이 돼버렸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역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뭐 이게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그런 거였는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물리학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연은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자연이 아니라 자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원으로 이용을 그렇죠.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그때부터는 자연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관광 갈 때나 자연이라고 우리가 아는 거지. 자연이 그냥 자원으로 전락을 했고요. 자원은 그 자체로는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기술이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다른 기술이 들어가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제품으로 만들잖아요. 매니팩처링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품이 가치가 있습니까? 누가 써줘야지. 그래서 들어오는 게 소비자들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 바뀐다. 뭘로 바뀌냐? 소모자로, 컨슈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소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면 현대 문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맨날. 그러니까 소비자란 맨날 말보다는 사야지. 정확한 얘기는 영어로 컨슈머라고 그러잖아요. 소모자란 말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소모해서 나중에 폐기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인간이 거. 너무 싫으네. 그 얘기 들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든 문명이 바로 이제 근현대 문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선형 경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AI에 의해서 가동되는 선형 경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더 요약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말씀을 부탁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1, 2, 3, 4차가 전부 다 하나네요. 리니어고 이제 기저에서 5차되는 선형으로 가는 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런 말씀으로 선형이 아니라 이제 순환으로 가는 게 진짜 순환으로 가는 것이 진짜 혁신, 진짜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에서 서큘러로 가는 거. 근데 이 사실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 아까 이제 서큘러리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순환성, 이거는 사실 오래된 개념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뭐 90년대부터 이미 나온 개념인데 사실 그때까지는 도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려면 모든 걸 순환시켜야 돼, 리사이클링 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마, 쓰레기를 줄이자, 뭐 등등. 이걸 도덕적으로 회사했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그 도덕을 잘 체화시켰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럽 가보면 제가 놀랬던 것이 뭐냐면 정말 요새는 화장품 같은 것도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용기를 가서 짜서 쓰잖아요. 리필 시스템. 리필 시스템.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잖아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이 정도까지 하나? 근데 그래봐야 소용없는 게 이게 기저에는 선행 경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착한 선행을 한다 그래도 이게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잘 안 다스려지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안 하면 혼난다. 법으로 만들어도 이게 안 됩니다.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순환 경제가 잘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저희 오이마켓에서 주장하는 게 네. 그런 새로운 그렇죠. 기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선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순환경제는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환경제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일일이 모든 제품이 어디서 누구에게 쓰이고 그것이 또 누구에게 쓸 때 새로운 가치로 창출이 되면서 다시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리사이클링을 진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또 갖춰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애써서 수고를 들여서 하는데도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거죠.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 기술이 확보된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선형 경제를 스마트한 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AI를 선형 경제 말고 순환 경제를 향해서 쓰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정말 혁신의 방향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혁신하지만 어디로 혁신할지는 몰라요. 아, 그런 부분 있어요. 그래서 막 좌충우돌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미국에서 뭐 한다더라 그러면 글로 쫓아갔다가 뭐 중국에서 뭐 한다더라 그러면 글로 쫓아갔다가 뭐 로봇 만들어야 되면 글로 지금 완전히 그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뭐 이런데 사실은 순환경제라는 방향을 딱 정해주면 아 이거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방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그 관련돼서 저는 그 지점에서 그 디지털로 이렇게 모든 거를 기록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거는 보내야 되고. 툴이에요. 아, 툴이고. 예,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해서 그렇죠.
포장재, PPWR, 또 자동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 과정에 그렇죠.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그 정보를 액세스하게끔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 패스포트 형태로 이제 교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건 중에 그렇죠. 이제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것을 이루는 툴이지 얘가 이 순환경제라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저는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오래 쓰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수리해서 고쳐 쓰는 게 좋잖아요. 여기. 네, 맞아요. 그런 게 네. 좋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많은 제조기업, 경제 주체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팔면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재료를 덜 쓰면서 그러면 수익을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좋지만 아니, 다른 그것도 얘기가 좋지만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 맞아요. 말씀 듣고. 말씀, 예. 아니, 이게 그래서, 부딪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규제, 그 다음에 제도적인 거. 예를 들면 다시 고쳐 쓰는 거에 대한 그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이해관계자가 이익이 되는 구조가 그렇죠, 만들어져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세금, 세제 그렇죠. 혜택이나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장치로 해서 얘가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게끔 그렇죠. 먼저 그거를 불을 지피는 그런 제도적인 게 그렇죠. 저는 첫 번째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기술 너무 많이 동의하고요. 예, 그런 그러니까 그 기술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기술이 지금 선형 경제를 그야말로 아주 초율적으로 가동시키는 데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순환 경제를 정말 효과적으로 가동시키는 데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보도록 소위 말하는 시장의 규칙을 바꿔주는 거.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장이 그러니까- 하나 형성되고 있잖아요. 당근마켓. 그렇죠. 근데 이제 당근마켓은 스스로 일궈낸 그렇지, 거고. 그렇지. 회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거지. 그런 당근마켓이 클 수 있도록 시장의 맞아요.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 환경을 바꾸는 거는 제도로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규칙이 이제 점차 선형 경제를 가동시키는 시장 규칙에서부터 순환 경제를 가동시키는 시장 규칙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선환 경제를 가동시키는 규칙이 원래 시장 규칙이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시장은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선행 경제가 맞는 시장. 그렇죠. 수익을 엄청나게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로 규칙을 이제 점차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규칙을 점차적으로 바꾸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봤는데 선형 경제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순환 경제에서 이익을 남기는 게 훨씬 현명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규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순환 경제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순환 경제를 하면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스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물류 시스템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 정말 전국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리버스 물류 시스템, 역 물류 시스템으로 바꾸고 당근마켓처럼 굉장히 현명하게 했는데 지역 중심으로 하면은 그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 교수님 말씀에 네. 동감이 되는 게 실제 제가 그 사례를 목격했어요. 이제 어떤 화장품 회사의 이제 포장재에 대해서 에코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재료를 좀 덜 쓰게 어떻게 하면 덜 쓰게 할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포장재를 모듈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화가 되는 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지만 반면에 비용 상승 효과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재생원료를 사용하는데 재생원료가 비싸요. 근데 그거는 예. 곧 대량 그렇죠. 시스템이 가져가면 그거는 문제 해결이 문제가 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이러한
전면적인 그 소위 그 순환경제 환경 시스템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선형경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순환경제에서 사용할 때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순환경제를 위한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또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은 절대 가치로 볼 때 제가 이제 연구 보고서를 봤는데 세계 경제의 총량으로 따졌을 때 코스트가 확 줄어드는 아니 사실은 뭔가 이게 리니어에서 서큘러로 바뀌는 과정이라면 지금 초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뭔가 과도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코스트가 있겠죠. 그렇죠. 뭐가 잘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뭐가 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두 분의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요 순환경제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면 근데 한마디만 더 한마디 더. 그리고 순환경제에 들어오면 인간 정책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정체성이 바뀐다. 소모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바뀌는 거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선행경제에서는 자연은 그냥 자원, 막말로 하면 그냥 정유소예요. 예? 정유소. 예. 근데 순환경제에 들어오면 인간이 자연에 대한 다시 존경심, 내지는 뭐 존경심 너무 과하고, 아무튼 자연을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그런 자연과 인간관계가 성립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이제 소모자, 컨슈머가 아니라 저처럼 한 번 쓴 거를 다시 활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리크리에이터로 바뀐다. 아, 리크리에이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래 세대에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기를 소모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원시적인,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원시적인 문명이에요. 자기를 소모자로 정체성을 갖추게 할 것이냐, 아니면 리크리에이터로 정체성을 갖게 할 것이냐.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 리크리에이터가 리크리에이터죠. 그러니까 미래로 갈 기업은 순환경제를 하려고 하는 혁신의 동력을 갖춰야 돼요. 대표님, 왜 우리가 철학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참 오차 혁명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결론적으로. 5차 혁명인데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뭘 바꾸려고 그랬더니 새로운 세상이 뭐야? 그럼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그래야지 이 시스템이 좀 바뀌지. 그냥 바꿔라.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맞아. 이렇게만 하면은 안 바뀌고 저희가 왜 바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분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한마디만 더 써요. 저의 좁은 시야를 깨워주셨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오히려 아주 그 디테일한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